변호사는 뭐로 먹고 삽니까? 방송으로 먹고 아, 내가 그렇고 내가 그렇지. 방송하는 변호사 몇 명 있다고? 뭔 소리 하노? 뭔 소리야 맞는 소린데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 시사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가열차게 두 번째 회차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에 나갔을 때 너들 뭐 하는 거냐? 응? 고품격 강성범 TV에서 왜 이렇게 쉬운 시사를 하느냐?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틀 만에 강성범의 깊은 뜻을 알겠다. 모든 이가 함께하는 시사. 누구나 알기 쉽세가 귀엽더라고. 누구나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사를 만들었구나. 예,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쉽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밭갈기를 하실 때 주변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시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극한 시사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한 시사 보시고 주변에 밭갈 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극한 시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두 분이 또 나와 계시죠. 세상 친절한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변호사인가 개그맨인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MBC, 뭐 KBS, SBS, 채널A, 뭐 JTBC, 유튜브 뭐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MBC 뉴스보다 어렵고요. 종편의 시사 프로보다 훨씬 어려운. 네. 정말 극한 시사입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사실은 제가 주제를 좀 미리 박지훈 변호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술술 나와요. 공부하고 원래 예, 술술 나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 다 알아요. 예. 거의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안 알려드렸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럼 자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방송을 하루에 8개씩 하는데요. 그렇죠.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아침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가 아침 방송에서 주변에서 주워 듣고 저녁 되면 저기 시사가 꽉 차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방송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오후에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오전에 방송이 첫 없었잖아요. 방송입니다. 그죠? 예. 본인도 백지 상태에서 자신 있으신 거죠? 뭐 오늘 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거 물어보면 뭐 다 알겠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오늘 주제를 알려드리지 않았기 네.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의 진짜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자, 극한 시사의 팅커벨이죠. 주인공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극한 시사가 생겨난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팅커벨은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인데 그래요? 여기서 불러주시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실제로 누가 팅커벨이라고 저희 불러요? 남편이 저한테 내가 아는 팅커벨이 달라요. 내가 아는 팅커벨은 저 피터팬 거기 나오는 요정 팅커벨 아닌가? 깜짝 놀랐네요. 네, 날개 달려있고. 무슨 아니, 느낌의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댓글을 보니까 팟캐스트계 마약 오윤혜 강성범이 손에 댔다. 이 댓글 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답글이 되게 많아요. 좋은 댓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해하면은 일반인들의 120%가 맞아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그래요. 이해시키느라 극한 시사가 그러니까 될것 일반인들이 같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보면서 또는 이런 그 시사 유튜브를 보면서 몰라도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오윤혜 씨는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아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자기가. 저는 근데 충격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당대표 되면 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는 네.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그렇죠. 신박했죠. 뭐가 나도 좋아요? 안 좋거든.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1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되게 근데 절실하잖아요. 그분들은 절실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영역인 거 와, 아닐까요? 신기합니다. 예. 뭔가 이런 있겠죠, 뭐. 이런 질문은 진짜 KBS, MBC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와, 뭐 그냥 대박입니다. 막연히 좋겠지 했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 뭐가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 왜 하니 준서가? 나중에 이준석 씨 불러가지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부르실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 보내볼까? 안 될까? 전화번호 알려줄게. 전화.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난 잘하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박배님이 하시면 되겠네. 바빠요. 캐스팅. 바쁘다고. 네. 바쁘다고. 지금 본인 전화를 받을까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쿠폰. 괜히 했다가. 아무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시고 좋았다, 뭐 막 말씀하셨듯이 오윤혜란 마약에 손을 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악플은 못 보셨죠? 악플 많이 봤죠. 저는 악플에 또 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울 필요 없네요. 저 지우지 마세요. 예. 사실 그 악플도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풀보다 나아요. 쌍욕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나한테 하는 얘기였나? 나는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랐네. 예, 그런 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지웠으니까. 아, 네네. 예, 아무튼 박준 변호사는 악플도 없고 선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악플 해도 돼요. 고소해버릴 거니까. 해보세요. 예. 직업이 변호사예요. 뭐 제가 제가 아니에요. 방송하면서 우리 프로에도 변호사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난 맡긴 기계처럼 막 써요 아니 그냥. 변호사 고소. 진짜 맞긴 맞아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1910번이요. 사법고시 패스했다고요? 그래요. 1910번이요. 와 진짜 가장 윤혜 씨가 모르는 미스테리입니다. 모양인데 네. 변호사협회 이사도 하고 계세요. 이사요? 네. 무슨 역할인데요? 뭐가 좋아요? 이사하면? 진짜 자랑 많이 했거든요. 뭐가 좋아요? 우리 변호사협회 한 3만 명의 회원들이 많으시네. 있는데 그 회원의 어떤 집행을 하는 회비 같은 거 갖고 헤비거터스하고 의사 결정도 하고 총무 같은 거 하시는 거네? 그렇죠. 이사가 꽤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100명 중에 한 명이. 아 뭐야? 혼자 아니 3만 명 중 100명이면 적은 거지. 대표성이 있지. 네 알겠습니다. 뭐 월급이 따로 나옵니까? 보너스가 나옵니까? 거마비가 없습니다. 없죠. 아, 명함 같은 것만 파주는 거죠? 아니요 일합니다.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집행도 하고 다 혹시 합니다. 저 이사할게요 하면 시켜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유 걔나 소나 시켜줍니까? 능력이 돼야 시켜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정말 정말 능력도 있고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이사까지 하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 극한 시사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검찰 개혁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오씨 오유대 같은 질문이 들어왔네 이거.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 쉽고 짧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왜 중요한 건지. 원래 우선 검찰 개혁이 뭐예요? 검찰 개혁이 뭐 다 싹 갈아엎는 거야? 아니면은 뭘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거는 좋게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입장에서는 좋고 누구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싫죠. 검찰 지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검찰은 계속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우리를 왜 개혁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네. 검찰 개혁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뭐죠? 공소 제기, 재판 넣는 거. 아, 사건을 재판에 넣는 거. 공소제기가 뭔지는 아세요? 모르죠. 공소. 공적인 소송을 일으키는 거를 공소 제기.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공적인 소송을 일으키는 거. 공적인 소송.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게 이제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를 검찰이 다 갖고 있었고 수사 기소를. 그래서 검찰이 그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이 자신들의 식구들은 좀 많이 봐주고 또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힘을 누리고 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데요? 공수처 설치했고요. 공수처. 뭐 숟가락 같은 건가? 이게 트리가 아니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수처. 뭐 저도 몰라요. 아니 그냥 좀 간단하게 하자. 숟가락이 왜 나오는데 뭐야 갑자기 그 손가락이 떠오르지? 공수처. 뭐 공정한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약자입니다. 저기 혹시 공수저로 들으신 거 아 아니에요? 공수저인가 보다. 미치겠지. 공수저. 아 숟가락이 떠오르. 그러니까 공처가 가지 공처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맞다. 야 약자 공수처. 모르시면 안 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그렇죠. 아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비리만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해가지고 검찰도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대상 돼야지. 검찰은 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기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검사들을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했죠 다.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라니까 혹시 알아요? 동네 꼬마 녀석들. 네? 왜 이래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갔어요. 그냥 이름을 얘기하세요. 김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브루스 치던 막 별장에서 팬티바람으로 네. 돌아다니는 분 동네 아니야? 꼬마 녀석들 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무서워요. 그분이 검찰 출신인데 그분이 분명히 김학의 같은데도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 몰래 탈출하려다가 잡혔잖아요. 또 잡혔죠. 예. 어.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탈출하다 잡힌 게 아니고 그때 그 전에 네. 사진이 나왔잖아요. 보셨죠?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렇게 사진이니까. 여자분 안고 웃고 빤스바람에. 계시는 거. 빤스바람인지 전 몰랐어요. 네. 빤스바람이었습니까? 아 몰라 팬티처럼 보였는데. 아, 그래요?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인데 수사하면서 검찰이 누군지 모르겠다.
봐준 거죠. 봐줘버린 거예요. 자기 식구끼리는 봐주고 타인을 공격할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면 없는 제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해왔던 거. 그것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 공수처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에? 검경. 검경은 뭐지? 검. 검사. 경. 경찰. 그렇지. 어.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 기본적으로 경찰한테 수사권이 이제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6대 범죄는 뭐 경제 범죄라는 중요한 범죄만 검찰이 하는 걸로 이렇게 주장 조정해놨습니다. 수사를. 네. 그 전에는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검찰이 수사 지휘하고 경찰은 지휘를 받는 관계였습니다. 수사에 요거는 좀 설명 좀 해줘야. 네, 해봐요. 네. 이승만 때 이승만이 알죠 누군지.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그 사람 때 네. 우리가 최초로 이제 재헌 의회에서 이 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검사한테 줄까 경찰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한 표 차이로 네. 검사한테 준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 가면 그때 무슨 생각나요? 이승만 때? 경찰 아무 생각 안 나는데? 일제시대 순사 생각나잖아요. 낙가무로 삼. 낙감으로? 낙가무라. 네. 아무튼 그렇게까지 미와 경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와 경보. 뭐, 마야떼 너무 마야떼. 괜히 내가 약간만 말이 이상하게 나가면 그 저기 낙가무라 순사 미와 경보 이런 사람들이 경찰 하면서 우리 떠오르니까. 독립운동가를 막 탄압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경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조직인 검사가 낫다 싶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게 그 1950년도에 있었던 일이 70년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럼 경찰이랑 검사가 지위가 그렇죠.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만들 때니까. 아. 그때는 거의 누구한테 줄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음. 그러다 그때 한 표 차이로 아마 정확하지 않아요. 123대 12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걸 얘기해야죠. 팩트를. 121대 120. 어쨌든 아니면 한 표 차이. 122대 121. 뭐야? 하나는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한 표 경찰이 수사를 갔다. 네. 수사권을 갖게 됐다. 갔는데 이제 그게 계속 70년 걸었는데 검사들은 그 와중에 뭐 이승만 다음 대통령 누굽니까? 노태우인가? 전두환인가? 박정희.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이승만 다음 윤보선이라고 해서 윤보선 잠깐 윤보선이요. 윤보선 잠깐 있었고 작년 네. 내각 있었고 그다음 박정희.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았잖아요. 네. 정권 잡아보니까 가장 자기들 입맛에 드는 사람들이 검찰 조직인 거예요. 검찰. 왜냐하면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욕망도 커. 그래서 검찰을 잡아가지고 나의 정권을 비호하는 수단을 썼던 거예요. 자, 박정희 다음에 누구? 이거.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다음에는 노태우. 그다음에 그렇죠. 김영삼. 그때까지는 잘 이렇게 알아. 생각해야 돼. 쭉 이용하니까 검찰들은 정권에 관계되는 거는 봐주고 정권에 위협을 주는 반대 세력이 있으면 탄압을 하고 그런 역할을 다는 아니지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그다음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이죠. 네. 그때부터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가만 놔두니까 검찰이 오히려 정부를 찔러버린 거예요. 왜? 왜 찔러? 그러니까 자기한테 네. 강하게 대한 사람한테는 깨깽거리고 네. 자기한테 쉽게 뭐 좀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찔러버리는 그 습성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인데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 정답. 제일 싫어요. 그게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중에 하나가 공수처고 그렇죠. 또 하나가 그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 이제 개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6대 범죄는 그래도 검사 주기로 했잖아요. 무거운 거? 네, 6대 범죄, 뭐 경제, 선거, 뭐 이런 범죄들. 그 6대 범죄조차도 검찰이 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주자라고.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자라고 지금 입법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이에요. 아직까지 전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없습니다. 수사 또 논의 중이 논의 또 중이에요. 만들자고. 만들자. 논의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윤혜 씨. 아니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 공수처 생겼잖아요. 잘돼 뭐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네. 공수처가 뭐 좀 해야 되는 수사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바람에는 못 미칩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검사 수사를 하지 않고 딴 걸 하고 있어요. 뭐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하고 있고 엉뚱한 걸 좀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의 모습에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가겠죠 아마도. 근데 이것도 여쭤보죠. 윤혜 씨도 이렇게 또 그 뉴스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막 무리하다 막 너무 검찰을 짓누른다라고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언론은 검찰 편일까요? 일단은 언론도 언론이지만 가장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사람들도 검찰 개혁을 찬성을 했습니다. 누구? 근데 국민의힘 쪽입니다. 야당 쪽. 네. 근데 지금 왜 지금 검찰 개혁을 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냐면 이게 정쟁의 소재로 써가지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치와 경제. 아니 정쟁. 정쟁이 뭐지? 정치 정자의 쟁자는 싸울 다툴 쟁자. 정치적으로 다툼의 소재로 쓰기에 아주 좋은. 현 정부가 아주 힘들어할 만한 소재. 그걸로 쓰려고 하니까 야당인 국민의힘하고 검찰하고 입장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와 정쟁을 갖다가 정제로 들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치와 거기서도 경제. 파생해서 이정재입니까 이거? 안 웃긴데? 갑자기 이정재가 왜 나와요? 아니 근데 그때 막 제가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게 추미애 전 장관님도 막 계속 시달리다가 사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박범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이었던 거죠? 검찰 그렇죠, 개혁을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검찰 내부에선 반발하고 반발하는 그냥 반발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재판 넣고 이런 거 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막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울산이고 막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와중에 야당하고 언론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보다는 이 자기네들 수사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계속 보도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쪽으로 다 부각을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인기를 잃어야 되고 그래야지 정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수단으로서 당장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검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자체가 보수적인 언론들이 많아요.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조중동 지난 시간에 그렇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그룹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뭐 추미애, 박봉계까지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죠. 이 세 가지 그 카르텔 마약 네. 아니에요? 네. 카르텔 이게 기득권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득권이 좀. 일단 조중동은 일반 기업일까요? 공기업일까요? 정부기관일까요? 일반 기업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응.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뭔가요?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언론을 얘기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막 충분히 누리면서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득권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돈 벌어다 줍니까? 광고. 광고를 누가 줍니까? 광고주. 광고주 회사죠, 그죠? 응. 삼성 같은 데. 응. 그 삼성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돈 줘야 되니까. 삼성은 지금 정부가 좋을까요? 박근혜가 좋을까요? 그 같이 지금 깜빵이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박근혜 씨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 깜빵이 있죠. 어떡해. 법인세고 모든 게 이런 게 그 옛날 정부가 되게 싸게 해줄 뿐더러 그 정부들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라 그래요. 알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게 그렇죠? 낙수잖아요. 낙수인데 위에서 잘 되면 결국은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중소기업도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먼저 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경제 방식을 택하는 쪽이 국민의힘 쪽, 저쪽 정당입니다.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대기업만 커졌잖아요. 중소기업은 살지도 우리 못하고. 똑똑하다 그 생각보다. 어우, 처음 웃었어. 나 기분 좋아졌대 갑자기. 그거 안 되지. 그거 바꿔야 돼. 근데 뭐 민주당도 뭐 조금 차이는 있죠. 민주당 기본적으로 취지는 뭐냐면 국민 모두가 좀 배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뭐지 소득 네? 재난소득. 뭐 그런 것도 주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공부 좀 하라고요. 진짜. 배우러 왔는데. 소득이 아니고 하여튼 답답해 죽겠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 그런 전 것들, 국민.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정당입니다. 배우고 있어 왜? 그래서 이제 두 정당이 차이 나고 그러니까 언론 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또 국민의힘은 또 기업들하고 네. 같고 기업들하고 검찰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문제. 네. 검찰은 기업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검찰? 완전 친하겠지. 베스트 프렌드일 것 같은데? 왜요? 검찰은 막대한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그 권력이 그 기업들과 유착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검찰은 삼성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완전 베프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 넣었을까 이재용이를?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빼박 안 넣을 수 없는. 근데
내년이면 나온다던데. 올해 안 사. 내년이 아니고 뭐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뭐. 근데 이 맞네. 잘 삼성을 왜 넣는지 모르겠다. 그래 하여튼 예. 아니 저도 기업하고는 안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검찰이. 예. 근데 뭐 뒤로 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재벌 회장들 구속시키고 이런 일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윤혜 씨는 베프다. 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검찰은 기업이 너무 필요해요. 검찰에 일을 하다가 나오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로펌. 변호사. 오. 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로펌에 들어가지. 응. 변호사는 뭐로 먹고 삽니까? 방송으로 먹고 살아. 내가 그렇고 내가 그렇지. 방송하는 변호사 몇 명 있다고. 변호사. 뭔 소리 하노? 뭔 소리에 맞는 소린데요? 내만 그렇다고. 그렇지. 대부분 재판하죠. 아 재판합니까? 아 네. 와 이거 뭐 변호사가 방송을 먹고 사면 안 아니 되지. 재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회 1위감이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판검사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일단은 검사들은 나와서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의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검찰 조직 내에서 사건들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선배들이 나가서 그 사건을 해먹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어떤 기업이 아닌 중간급이나 그런 기업들을 털죠. 털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변호 맡기로. 저한테 오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네, 가겠죠. 그치. 그럼 그 사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사하면서 특수검사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또 그 사건들이 우리 선배가 맡기도 하고 그걸 무슨 정관장 예우죠. 아 정관장이라니. 정관 예우. 정관 예우. 정관 예우. 아니 홍삼. 정관. 아.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말 다 동감하는 게 친하면서도 친하지 않는. 어떨 때는 아주 친해서 봐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차없이 칼질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만표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홍만표. 압니까 혹시? 처음 들어요. 홍준표는 알죠? 아 들어봤는데? 홍익표, 홍영표, 홍일표, 홍이표 다 다른 사람이에요. 홍만표. 홍만표는 다르고 많이요. 많이. 뭐 하시는 분인데? 홍이 이제 홍영표, 홍일표, 홍이표 뭐 계속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만표예요. 집이 100채 있습니다. 홍만표 씨가요? 네. 뭐 하시는 분인데요? 검사 마치고 나와가지고 돈 이빨 벌었어요. 아. 정관장으로. 정관장. 우와. 당시 말하는 정관장을 이빨 먹으면서 그냥 싹쓸이를 한 거야. 사건 싹쓸이를. 진짜요? 싹쓸이를 다 하면서 결국 구속됐죠. 걸려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뭐 국민이나 사회를 위한 일은 전혀 없고 각자 그룹의 이득을 뭐 그게 취하는 있는데 거네. 그 비중을 따져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이익에 가깝다는 거예요. 비중은 사람마다 항상 국민을 삽니까? 아니 나를 위해 살지 나는. 너는 그렇게 살는데 난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 안 돼. 나 쳐다보지 말고. 아 누구를 위해 사는데 당신은요? 나를 위해 살아. 근데 약간 이제 사회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 비중상 이제 그 특수 출신 검사들은 더 사회보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뭘 위해 살아요? 네? 저요? 국가와 민족. 내 소리. 방송국 TV를 위해. 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거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짧게 나갔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윤혜 씨. 네. 우리 선생님의 설명 들으셨죠? 네. 검찰 개혁은 왜 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왜 해야 돼요? 아니 왜 해야 되는지는 말 안 해줬어. 내가 그만 검찰 얘기 개혁이 설명했죠. 이런 이승만 과정- 때부터 얘기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다 한 표 차이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공정한 수사 그리고 검찰들의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네. 어떤 비리죠? 자기네 식구 감싸기. 그렇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네. 좋죠? 네, 제가 뉴스에서 사실 검찰개혁 과정을 봤을 때 뭘 느꼈냐면요. 네. 없는 사람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간절함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매우 크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아이고 감동. 나 이런 설명을 좀 해줘. 나 못해서 안타깝네. 요게 정답이거든. 그렇죠. 중수청이 딱 이거야 지금. 딱 여기 걸린 거. 네, 그 권력의 맛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걸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먹어봤어요?
맛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초콜릿 같아. 그때 좀 그래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절대 놓기 싫은 거예요. 검찰은 1도 놓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 오윤혜 씨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 변호사는 방송으로 먹고 산다. 이게 아니었나 네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광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여러분 저기 좀 차 드시고 차도 좋은데 우리가 차는 향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건강을 음료 하나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휴닉 베지포유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지포유. 강성범 TV 아주 굉장한 이 파트너예요. 아,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 예, 원래 휴닉 베지어트를 만들었다가 아주 1년 반인가를 고생을 해가지고 이 휴닉 베지포유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견과음료예요. 근데 베지밀이랑 같은 회사예요? 그 느낌인데 네. 거기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죠. 네. 그 여기가 합성 재료. 네. 맛을 살리는. 그쵸, 그걸 단맛 막 같은 넣고 거. 이제 맛있다 하게 느끼거든요. 네. 이거는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네, 무첨가네. 무첨가입니다. 100% 식물성 음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두콩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유 먹으면 배 아프신 분들도 이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네. 견과류 함량 뭐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칸, 그 크랜베리 뭐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음료에 비해서 8.2%인가 그래요. 그래서 4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지포유를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견과류 먹었을 때 우리가 못 챙겨 먹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잘 이제 못- 다 일석삼조로 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을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빨대고 놔뒀죠? 이 헬스업 인증이 받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공장의 모든 과정이 네. 깨끗하고 그 위생적이어야지만 주는 게 헬스업 제가 인증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그래요? 헬스업 인증을 받는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뭐예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면 모르면은 좀 질문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면서. 했어. 자, 이 베지포유는 그저 잘 흔들어 드셔야 돼요. 아. 이게 견과류 함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럼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드셔보세요. 자, 윤혜 씨, 자 이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빨대 좀 줄게요. 예, 밥변도. 빨대. 여기. 예, 나 빨대 빨대. 네. 아이고, 원래 저도 먹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계속 주워 먹어가지고. 예. 아 이게 되게 건강한. 배지밀인데 안에 그 가루들이 다 느껴집니다. 그죠? 제가 견과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맛있네요. 네. 자, 엄청 고소하다. 맛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거 박 변호사께서. 견과류예요. 견과류 음료수. 네. 배지밀인데 걸쭉해요. 걸쭉해요. 되게 멀만합니다. 윤혜 씨? 아니, 되게 건강하게 맛있는 맛. 그죠? 그리고 왠지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은 또 살찔까 건강 나빠질까 우려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왠지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얼만데요 이게 한 박스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네요. 검색창에 휴닉 베지어트 치시면은요. 휴닉 베지포유를 치시게 되면 그냥 휴닉만 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이 휴닉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쭉 있는데 이게 3박스 이상 주문 시 뭐 할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벤트 선물도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거기 뭐 문의 전화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너무 일단 맛있다. 검색창에 맛있다. 네, 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정받은 게 뭐냐면 카카오톡이 선물하기 있죠. 아 그게 돼요? 거기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데 케이스도 선물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두유 대신에. 아니 맞습니다. 휴닉 시리즈는 다 맛있네. 요것도 좋고. 자, 여러분 휴닉 베지어트 그리고 휴닉 베지포유. 베지포유. 예, 오늘 베지포유죠. 네. 베지포유도 많이 베지 for you. 그래요, 맞아요. 부끄러운 건 주변 사람 몫이잖아요. 베지 for you 발음이 그러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거 내려와 주셔도 되고요. 네. 예, 네. 예. 아 좋다 이거. 자, 맛있다. 검색창에 휴닉 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시사를 떠나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 이 깨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박 변호사님, 네. 가상화폐 사도 되나요? 아 이거는 친구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저도 가상화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지 말까요? 저는 불안해서 하지 않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약간 걱정스럽고 등락의 폭이 너무 크니까 네.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윤혜 씨, 가상화폐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예. 이더리움. 예. 네. 그게 근데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를 왜 사람들이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음. 그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아니 그럴 수 있죠. 한탕 돼서 그냥 크게 오르면 좋죠. 예. 뭔가 내가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거나 막 이런 꿈들이 좀 좌절되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은퇴했다더라 몇백억씩 벌어서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렇죠. 많이 네.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저도 사실 가상화폐 잘은 모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중앙은행하고 독립된 어떤 네. 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음. 뭐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엄청 올랐다가 엄청 내렸다가 또 계속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이걸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을 엄청 벌기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0, 30대는 집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막 사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또 폭이라는 게 일정한 그게 있고 또 어느 폭을 넘어가 버리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규제 없이 계속 되니까 이것이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다만 많은 사람들 손해도 보니까요. 맞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주변에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주변에 꽤 많이 하는데. 아 주변에 많이 합니까? 네. 근데 그랬다더라는 거의 대부분 기사로나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이 아닌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너무 근데 그런 소문에 현혹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이거는 뭐 이윤혜 씨가 다 저 잘하시네. 예.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해봤어요? 네. 네. 아, 해봤네. 뭔지 뭔지 잘 알더라고. 해봤더라.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 3년 전부터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은 좀 이거 간단하게. 저희 남편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잃었어요?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다 샀다고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 개 들어갔습니까, 이상? 뭐 한 개가 뭐야? 돈? 응. 많이 한 들어갔죠.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고. 5개? 아무튼 적금이 만기된 거를 제가 거기다 그 넣었어요. 정영진 체육 따라다니다가 망한 거 아이가 그거. 그거 하지 마세요. 걔들이 뭐 한다고. 이거는 그거 참. 그리고 누구 말 한마디 일론 머스크인가? 그 네. 사람 말 한마디로 내렸다 올랐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화폐예요. 그건 좀 되게 안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론 마스크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지. 마스크래. 머스크라고 했어요. 했어요?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일론 마스크 뭐. 아무튼 좀 부정적이다. 예. 아까 좀 변호사 방송으로 돈 번다고 해서 화났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전국을 찔러가지고 저만 그렇게 벌어요. 자, 아무튼 윤혜 씨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이 방송을 봐서는 안 될 정도로 네. 적금을 중간에 깬 것도 아니고 만기된 걸 지금 네, 만기된 거 그대로. 그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이런 맞아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거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따면 누군 잃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나는 번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근데 딱 샘 났습니까? 예. 배 아파요? 이런 사람 보면 미소가 막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정의는 진짜. 살아있다. 부러워 이가 없어.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분 상당히. 오윤혜 씨 이렇다니까? 오호. 정의는 살아있다. 네. 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윤혜 씨 좀 덜 아파라고. 네. 저도 이제 저는 6년 전쯤에 초창기에 네. 리플이라는 걸. 네. 그거 사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네. 그래서 샀어요. 네. 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제가 그게 6년 전에. 3,000원일 때. 아. 이건 뭐 3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100배. 그래서 100배. 예, 300만 원을 네. 진짜 네. 집사람한테 빌어갖고 300만 원을 샀어요. 네. 정확하게 6개월 만인가? 네. 3,000원에서 200원. 아. 200원이 되더라고요. 껌값이 돼버렸네. 네. 근데 지금 팍 올랐어요. 다시요? 돈 벌었어요 지금? 1,000원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3분의 1. 그럼! 아. 200원일 때는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했는데 1,000원쯤 되니까.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게 네? 얼마 토탈 얼마라고? 300만 원어치 샀어요. 주가 300만 원? 오, 좋죠, 아저씨. 없어 보여서. 역시 방송하는 변호사는 돈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없다고요. 근데 이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현금에 대한 이해가 300만 원이면 사실 되게 큰 돈인데 그럼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이 우스웠으면 얼마를 도대체?
아니 뭐 남편 보면 안 된다고. 한장 들어갔네 보여. 네, 야, 그래서 근데 저도 뭐 이 얘기를 좀 딴 데서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저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아, 마약 사건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마약 그 액상 대마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자꾸 비트코인으로 수입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일단 온다. 박변의 이 없는 경제관념. 그래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게 준다길래. 그게 초창기고 그때 우리 수입료 한 500만 원, 400, 400, 500만 원이면 몇 비트코인이었어요? 지금 만약 그 계산대로 몇십억, 몇백억 됐어요. 그렇죠. 그거를 준다 하길래 속으로 이 새끼가 도른 새끼네. 근데 그 사람들 왜 되냐면 그걸로 계속 거래를 했거든 그 사람들. 마약 거래를 비트코인. 얘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은 이거 통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색하니까. 그쵸. 2014년에 15년에 이랬거든요. 어디서 사겠지 너 이래. 돈 내라. 현금 내라. 500만 원 내라. 깎아줄게. 그래서 200만이가 300 현금 받고 변호를 해줬습니다. 다른 그 친구. 풀어줬어요. 풀어 나갔어. 그 당시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나당 한 몇만 원 할 때. 그때 그게 그 돈으로 그때는 이제 500만 원을 내가 5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네. 그때 계산해 보니까 몇백억이 됐었어요. 지금 그렇군요. 내가 그걸 안 쓰고 있었으면 예. 근데 500 받은 것도 아니고 깎아서 2, 300 깎았어. 받고. 330 받았을 거예요. 예. 아이고. 잘 됐네요.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중간에 팔았을 거예요.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100% 팔았을 거야. 내가 방송국 하나 사죠. 그렇죠. 사죠. 어. MBC 사버리지 그냥. 그렇죠. 그럴 일은 출연식이 줄게, MBC. 아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놀면 많이 나고 싶다. 아니. 우리는 출연식이 주지, 내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이 때문에 형도 남의 출연식 얘기야. 주는 내가 다 해주지 내가. 저 출연식이다가 방송국 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시청할 건데. 우리는 그냥 편집 방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정으로 아유, 하는 옛날 얘기니까. 얘기죠. 예. 네. 아쉽습니다. 우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몇백억을 날렸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기록 정리하다가 우리 동료 발견한 변호사가 거야. 그걸 갖고 왔더라고. 상기를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지가 계산까지 해가 갖고 왔어. 이 개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상화폐는 우리 셋을 봐서라도 사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고. 네. 꼼꼼한 답이 있나 이게 모르겠다. 저기 지금 비트코인 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산발이 됐거든요. 예, 머리 좀 정리해 네. 주시고 예, 사람답게 갑시다. 예. 1억 날린 사람도 있는데 뭐. 예. 무슨 소리예요? 남편 본다니까 이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그냥 가상화폐 당하지 마시고 그냥 안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그 기획재정부에서 네.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소상공인들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에서는 주자.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홍남기라고 아시죠? 네. 예. 다행이다. 안경 쓰신 분. 예. 머리 크고.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그분 공무원들 유독- 대부분 그래요. 유독 커 보이세요. 박지훈보다 클까요? 아닐 거예요. 그거는. 또 네. 기획재정부와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되게 반대하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가지고 왜 싸우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선별지원금의 결정적 차이는 같은 재원이라면 이 어려운 사람한테 몰아주자라는 게 선별 재난지원금이고요. 네. 이 기본 전 국민 재난 기본 뭐 지원금을 주려는 거는 뭐라고? 일정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국민 지원 재난금? 재난지원금을 주려는 거는 이게 헷갈린데 이 친구. 난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 지금 투명이 얼굴만 봐도 헷갈려. 얼굴만 나한테 봐도. 난리야.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계속 얼굴만 봐도. 아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재난지원금. 화내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재원으로 공평하게 일정 금액을 다 주자라는 관념. 그것까진 저도 알아요. 관념인데 네. 정부 특히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는 네. 돈이 부족하니까 다 주지 말고 선별적으로 일부 소상공인한테 주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당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이제 왜 이게 분분하냐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관련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같은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반박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 논관을 몇 개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방역 때문에 방역을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
전 국민에 돈을 주면 그 돈을 주는 게 왜 주냐면 나가서 돈을 쓰라고 돈을 주는 경제 거거든요. 활성화를 위해. 근데 뭔가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가 예전에 안 줄 때 논리였어요.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네. 있고 아마 곧 사람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추석 전후로 그 금액을 준다 그러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음.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견들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추석 때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별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전 국민으로 갈 것 저는 같습니까? 이번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될 것 같아요. 홍남기라는 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끌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달이면 그 중간에 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 같은 거 있고 이러면 대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면 선별로 하면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대선의 경선 후보들은 다 재난 기본 지원금을 가자고 할 거예요. 저기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뭘 보면 좀 헷갈려가지고. 왜 그래요?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거는 네. 제가 KBS 경제 플러스도 알아요. 매일 나가거든요. 오. 그거 나가대 공사원장님 하는 거? 네. 근데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국가의 부채 비율과 홍남기 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네. 국가의 부채 비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OECD 10위 안에 들고 경제 부채 비율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국가 빚 뭐 몇 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도대체 저 같은 일반 국민은 누구의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자신 있어. 좋다. 아니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 일단은 네.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해보면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민주당이 잡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안 좋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에 고민을 할 거예요. 기본소득을 만약에 재난지원금 다 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찬성할 건데 야당이 그걸 반대해버리면 오히려 자신들이 인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선거할 때는 지네들도 준다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인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제 더 논란이 되고 한다면 고민을 할 겁니다. 언론에서는 인기 잃어도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면서 우리 부채가 많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OECD 중에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럼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우리가 근데 통계는 이게 전문가들이 뭘 갖고 뭘 어떻게 부각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주목하는 부분하고 일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하고 다르고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기재부하고 손발을 좀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기획재정부도 여당 아니에요? 그 지금의 그 정권의 그렇죠. 그거 패밀리잖아요. 근데 여당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싫어요,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논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는 딱 하나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면 안 된다. 우리 국가 금고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막 쓰면 안 된다.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홍남기잖아요. 네. 남기는 게 미안합니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홍남기 이분은 원래 뭐 했던 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뭐 기재부 쪽에 경제학 박사 이런 분인가? 관료. 관료? 예, 행정관료.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제학 박사는 아닌 거잖아요. 학위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아니 저는 그래서 하기는 없을 그분이 것 뉴스에도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분이 되게 이렇게 국가에 어떻게 반대 의견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 건지 시각만 모르겠어요.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부랑 막 이게 등지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등졌죠. 윤석열.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세 사람은 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또 가면은 또 머리 깨질 수 있으니까 네. 함부로 내뱉지 마요. 최재형 누군지 모르죠. 모르지 알아야 돼. 뭐 알아야 돼요? 감사원장에. 네, 아무튼 이 감사원장은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다뤄보는 네. 걸로 하고 이거를 좀 친구. 우리 윤혜 씨도 그렇고 그 우리 시린이라고 하죠. 네. 잘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자꾸 언론에서 이걸로 겁을 주니까 국가부채 40%다 하면서 겁 주잖아요. 네. 국가부채 40%는 되게 어떤 개념? 좋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 국가에 빌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통계 자료 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40%라고 치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부채율이? 같은 비율이요.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100%짜리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돈을 쓴다 하더라도 저기 보고 말씀하시나요? 부채 비율이 팍 올라가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재정이 열악해지지는 막 않습니다. 국가 부도나고 IMF 되고 막 이런 그쵸? 거 아니에요? IMF 절대 안 됩니다. 워낙 지금 돈이 많아요 안에. 그래서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거는 쓰려고 거두는 거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금을 거두고 안 쓰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헛반대다 쓰던지. 헛반대. 헛반대요? 이상한데 많이 쓰던데. 불필요한데. 헛군데? LH 자기네들 그 차 마크 가리는데 돈 쓰고. 그렇죠. 잘못했으면 매를 그렇죠, 맞아야지. 그렇죠. 그런 데는 너무 그거? 아까워요. 저는 그게라도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아예 안 못 쓰는 쓰는 거? 거. 안 쓰는 거? 쓰고 못 쓰고 그러면 그 세금은 이게 돈을 돌아야 돼요. 세금을 거두는 게 국가가 부자가 되게 세금을 거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쓰라고. 다시 국가가 쓰려고 그 세금을 거두는 거거든요. 네. 이거 가정하고 달라요. 가정은 약간 부를 축적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국가는 버는 만큼 써야 됩니다. 근데 버는 만큼 좀 못 쓰는 상황이 지금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고 굳이 다 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조를 썼어요. 뭐 하는데, 천조. 뭐 하는 데다가 그거 돈 지원금에 나가주는데 그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 그 나라. 그래요? 아 그거는 다른 말인가? 국방력. 아 미안해. 후방비 얘기잖아요. 저희 그냥 예. 얘기 말하자면. 그럼 우리나라는 자, 잘 모른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 왜 천조국이냐면 네. 국방비로 한 해 예산으로 1,000조를 쓴다. 1,000조국. 그 미국이 네. 우리는 대략 한 10조, 100조 정도 쓸라나. 잘 10조랑 100조는 모르겠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10조 들어서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10조랑 100조는 뭐야, 너무 그게? 다르잖아요. 되게 한 400조니까 한 봐요. 우리나라 500조 되나? 아직 한 해 예산 500조면 아주 공부를 10% 정도 쓴다고 하면 50조 정도 되겠네. 4, 50조. 휴대폰 봐 모르면. 보면 걸리지. 아,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부채 비율은 예.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전 국민으로 나눠주는 게 가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내년에 그래 선거도 가지 있고. 않겠나 홍남기가. 얼마를 주는데요? 10만 원? 아니 그 돈은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액수는. 예. 제가 볼 땐 이번에 그 세수가 좀 15조인가 거쳤다 그러나 남았나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네. 15조면은 우리나라 5천만으로 따졌을 때 1인당 30만 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줘버리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또 홍남기 씨가, 홍냄기 씨가 또 냉기려고. 난리를 치니까. 냉기려고. 네. 자, 박준 변호사가 좀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국가 부채 비율 40%. 네. 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빚이 4천이야.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그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봉 1억인데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그죠?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쉽네. 네, 그거예요. 네. 내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빚이 4천인 경우예요. 그러면 4천을 1년에 4천씩 계속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망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박 변호사? 아 정확합니다. 아이고. 규래 씨 알겠죠? 네. 그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70% 이런 식으로 넘어. 국가 100%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어, 갚을 수만 있다면? 갚으면 되죠. 갚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100% 좀 힘들겠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다른 뭐 경제 대국들, 일본, 미국, 아유. 영국 이런 데는 국가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1위가 일본이네요. 국가 부채 비율. 제일 높다고요? 좋은 거겠죠 아마도. 아 낮다고. 네, 아 이거 지금 안 보인다. 제가 알기로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요? 제 팬 네. 250%, 250%. 그리스 183%, 어머나 위험하네. 이탈리, 이탈리아. 이탈리 133%, 다 높네. 그- 스페인 100%. 부채 비율이 많군요. 그럼 네. 우리나라 40%면은 진짜 높은 게 아니네요. 지금 아. 1인당 1,000마리 줘도 상관없어요. 네? 1,000만 원씩이요? 일본보다는 덜해요 그래도. 에이. 일본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100 정도 줘도 될 것 같아. 주면 좋잖아요 100 받으면. 또 비트코인 투자할 거지. 해요. 아무튼 아, 네. 아무튼 여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도 선별 지원 괜찮다. 박지훈 변호사는 전 국민으로 갈 것 같다. 네 추석 전에 한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오윤호 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전 국민 갈 것 같아요. 전 국민으로 갈 네. 것 같다. 예, 그래요.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니까. 음. 그리고 요 1월, 말씀도 1월 달 또 주면 되죠 뭐. 네. 오윤혜 씨가 요것도 저도 주워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민들이 힘들 땐 국민들이 빚을 지게 만드느냐,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냐. 나라가 아닙니다. 빚을 지자 이거거든요. 네. 부채 비율 좀 올라가더라도. 나라가 예. 빚져야죠.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오윤혜 씨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잘하시네. 국민인 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전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두 번째 광고하고 이제 광고가 가장 있구나. 핫한 주제를 또 있구나.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산삼 99%! 산삼 함유 음료가 아닙니다. 1% 0.6% 들어있고 산삼 함유 음료 그러는데 산삼 음료 그러는데 이건 진짜 산삼입니다. 99% 산삼으로 만든 산삼진 99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산삼 20뿌리가 들어간 분량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못 참고 하나 먹었는데 또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자! 오늘 먹자! 자, 이게 말이죠. 이 강원도 뭔가 700고지에서 엑기스 느낌인데? 백두대간 지금 산삼진과 검색하십니까? 아니요. 예. 자, 백두대간에서 말이죠. 7년 동안 자라난 산삼입니다. 그래서 99%를 산삼으로 했고 나머지 1%를 인삼 열매, 그 인삼 영양의 열매. 그 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저온 건조 추출을 해가지고 사포닌의 함량을 팍 늘렸다고 합니다. 이게 홍삼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산삼 한 박스에 얼마일 것 같아요? 20만 원. 난 모르겠다. 그보단 조금 쌉니다. 그래. 10만 원? 네. 15만 원? 네? 그보단 좀 돼요. 18만 원? 산삼이라니까요. 이 두 분 참. 천종 산삼이라고 하는 건 10만이 분들이 캐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물이 이제 그 열매를 쪼아 먹고 이제 싸요. 아무 데나 가갖고. 근데 거기가 조건이 딱 맞으면 거기서 자라는 거고. 이거는 사람이 딱 보고 여기서 산삼이 잘 자라겠다 했다가 슥 뿌려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7년 동안 멧돼지, 두더지, 들쥐 이런 애들이 무지하게 파먹거든요. 살아남은 아이들만 10,000개를 뿌리면 10개 살아난답니다. 어떡해. 그 아이들을 가지고 99% 산삼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 병당 6,000원 가격에 그러니까 홍삼 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카라멜 마끼아또 가격. 그러네. 그거에 이제 산삼 싸다, 드실 수 있고 중요한 건 왜 싸게 됐냐면 강서범 TV 이벤트로 1+1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이런 가격이 나옵니다. 자, 두 분께 이 5%가 이렇게 있어요. 예, 간단하게 땁니다. 이렇게 탁 끼워 갖고 싹 들면 끝. 무슨 맛이? 삼 맛이겠죠? 산삼이에요. 안 먹으면서 99% 산삼. 자, 좀 써요. 조심히 드세요. 써요. 쓰죠? 저기요. 썼어. 너무 쓴데? 산삼 처음 먹어봐요? 오. 와, 이거 보약 같네. 엄청 써요, 여러분. 산삼. 맛있네. 그래요? 산삼치고는 맛있네. 사포닌이 들어있잖아요. 인삼에도 들어있고 산삼에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같이 비타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사포닌도 마찬가지래요. 그 역할과 효능 같은 게 다 역할이 다른데 인삼에 예를 들면 6가지가 들어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산삼에 30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삼이 좋다, 산삼이 좋다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 좋다. 이거. 인삼이 사람이 키우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그럼 동물이 키우면 동삼.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인 줄 알았다고. 동물 먹으면 동삼이야? 여러분, 산삼 먹고 건강해지세요. 산삼 국. 동물이 삼을 어떻게 키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 해서 우리 말려들은 것 같아요. 동삼. 알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산삼진 99 쳐보시기 바랍니다. 99% 산삼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3개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가 참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언론들 때문에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왜 사면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전 사면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언론에서 사면하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아, 힘이 세서. 그리고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거 좀 잘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논리. 또 그러고 이재용이 박근혜 이명박보다는 덜 나쁜 거죠. 왜냐면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충분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윤혜 씨는 이제 언론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언론들이 네. 참 이재용 없어서 삼성이 흔들리고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냥 아유 우리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 지금 듣고 생각해 보면 내년에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지? 한 조금 더 있다 나오면 안 되나? 저는 한 10년 이러면은 네.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몇 년 받았었죠 그분이? 지금 2년 받았고요. 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2년 되면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1년 어. 내년 7월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년 남았네. 그 1년 금방 가거든요, 시간.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아, 이거 뭐 저거 쑥쑥 들어오니까 이거 몇 년 받았지? 2년 6개월 받았나? 제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제 내년 되면 진짜. 나오실 거예요. 그 진짜 이제. 얼마 전에 임기란다. 저기 어. 뭐라고 그래요? 수용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형량. 형량에 네. 3분의 1을 채워갖고 뭐 가석방 조건이 된다. 2년 6개월 받았구나. 그렇죠. 2년 6개월 그래서 받았죠. 언제 나오는데요? 정식으로 나오면 내년 연말 같은데요. 내년 연말. 네. 근데 오윤혜 씨는 내년이라고 어디서 들으신 모양인데 네. 저는 뭐 올해 광복절 전에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특별사면으로 그냥 나올 거다. 아니면 광복절 특사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박지훈 씨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고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삼성 바이오로직, 예,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본시장법 나왔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대략 무죄가 안 되면 5년형을 최소 받을 수 저기 보고 있는. 말씀하세요.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법 예전에 증권거래법 같은 건데 증권거래법. 예. 그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래 같은 거 하려면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해서. 아, 그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하고. 네. 그런 짓을 하다 걸렸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그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지금 이해 못하는 치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 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조작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아, 삼성물산이 있고요. 제일모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재용은 제일모직을 갖고 있어. 왜 이렇게 회사가 많아요? 네,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다. 그 옷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이재용이 제일모직을 갖고 있는데 이재용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삼성물산을 이재용 걸로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이재용이 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 제일모직, 이재용이 이 제일모직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걸 합쳐요. 네. 합치는데 요거에 비중을 많이 주면 이쪽은 비중을 줄여버리면 이재용이 이것을 큰 그거 노력 없이 이 삼성물산을 자기 거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하십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자기 걸로 먹으려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네. 예. 맞아요. 예. 네. 쉽게 좀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로 아직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재판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형이 높아요. 기본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금 시작했고요. 많은 증인들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끝나기 근데 어려워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이 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요거는 국정농단 사건. 음. 박근혜한테 뇌물을 바친 거. 그것도 이 건이에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 쫄병이죠? 우리. 정부 쫄병이죠? 우리. 문영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한테 말 사주면서 이거 하면서 합병하는 거 찬성 좀 해달라. 요거 했던 거에 대해서 뇌물죄 같은 게 걸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순실 2년 딸한테 6개월 받았고요. 말을 사줘. 말 사주고. 그래서 그 문영표 씨도 깜빵 가 있어요? 깜빡이 가 있. 나왔나 모르겠네. 나왔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 갔긴 갔어요. 어. 나왔겠죠 이제. 근데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기업 이렇게 보란 듯이 이재용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 이재용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법안이 평등. 다른 기업들 재벌들도 좀 조심하고 국민들도 아 그래 우리나라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문제가 8월 15일 날 하려면 이 재판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재판을 너무 크게 벌려놨어요. 음. 증인이 채택되면 그 증인도 다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6월 달인데 6, 7, 8 두 달 안에 그거 절대 못 끝내거든요. 그럼 못 나온다. 어쨌든. 저는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맞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람을 기사화하는 것 같아요. 바램을. 왜 언론에서 자꾸 삼성 나오길 바라는 줄 아세요? 제 광고주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 현실적인 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 나도 사실은 삼성에 강의가 다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가고 싶더라. 왜 안 가요? 강의를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가서 거짓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돈이 야 이게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쪽. 다르죠. 난 문화센터로 많이 가 문화센터. 네. 이 레벨이 달라. 근데 방송이 너무 많아서 못 아니 가는 아니 거예요? 가죠. 방송 이런 거 이런 거 100개도 안 돼. 네. 그게 근데 왜 안 가신 거예요? 어차피 그 박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쪽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국민의힘이 없는데 아니라고. 왜 굳이 본인을 속이시는 거예요?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하여튼 그렇다. 그래 언론사 입장에서는 되게 구미가 땡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삼성 얘기 잘해주면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시면 나오셨어요. 저희도 많이 고생했어요. 나오시게 하느라. 우리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자 내일부터 그 일면 비워놨는데 일면 하단 광고, 우와. 후면 전면 광고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열사도 많고 하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네요. 제일 무섭네요. 네. 근데 그렇죠. 뭐 이재용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외관만 봤을 때는. 외관만 봤을 때요? 좀 사이코일 것 같은데? 나는? 왜? 착해 보이지 않나 근데? 좀 착해 보이고, 예. 버벅거리고. 순해 보이고. 근데 왜? 아니요, 나는 되게 그 이중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와.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죠. 왜 물어봐요? 아, 저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 뭐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 몰라. 내가 친하지도 않는데. 나 지금 아, 이 사람 몰라. 나 전혀 몰라. 아니 설명해 주기로 나와갖고 자꾸 왜 물어보고 아, 그 인상- 다른 사람 얘기 그렇군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인상 비평. 인상 어떤지 들어보세요. 저는 완전 그 반전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재용 씨는 이혼하셨죠? 결혼했나? 저기 대상그룹의 임세령이랑 아, 지금 이제 이정재 예. 씨랑 만나서 지금은 이제 네, 이정재 씨요? 혼자신 거. 이정재 이정재랑 임세령 씨랑 둘이 만난다고 열애하시잖아요. 이재용은 싱글 감옥에 데뷔? 있는데 뭐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해갖고 형뭐더 모르시네. 그분이 지금 이정재랑 살고 있는? 이정재. 살진 않고 네. 만나고 있어요. 네. 만나고 있는 네.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 오. 아니 어떻게 연예인이 연예 기사는 관심이 없고 정치만 정치예요? 좋아하세요? 난 옛날부터 주구장창 정치 얘기만 썼다. 나 연예인 할 때도 누가 연예인 얘기해 주면 오 그래? 뭐 이랬었어요. 잘 몰라. 유명한 일인데요. 뭐. 아. 오. 대상그룹 장녀. 이혼했구나. 아 그분도 되게 미인이던데. 네. 대상그룹도 이쁘. 네, 오. 예쁘시죠. 야. 오늘 주제는 세 개였네요. 네 개였어요. 자꾸. 가상 네 앞에 개. 있었으니까. 아, 가상 앞에 예. 있었구나. 네. 자 오늘 주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거죠? 예 명확하게 설명이 됐고요.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사도 되나요? 사지 마라 이렇게 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왜 싸우나요? 예 정치적 목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아마도 전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싫다.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극한시사 오늘도 지금 항상 시작할 때는 저기 가지런하게 오늘도 면도로도 좀 한 것 같고 근데 아. 오늘도 면도 안 했습니까? 면도를 금방 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했어 뭐. 했는데 그만 나는 하든 거예요. 안 하든 티가 별로 안 나요. 금방 나요 그냥. 그래요? 근데 지금 면도가 묻히는 게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예, 이거 끝나고 나면 머리가 꼭 좋게 되네요. 지금 이제 이제 좀 다듬어야죠. 예. 예. ONS 하고 있으면 행복해. 아니. 헷갈려 모든 게. 아, 왜 그러세요? 오늘도 뭐 본인이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충 뭐 검찰 개혁부터 뭐 예, 쭉쭉 더 갔지 않았을까? 쭉쭉 들어갔다. 네. 예, 쭉쭉 질문도 하고. 산삼역에서 예. 인삼 이런 거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아, 산삼.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 이런 거 네. 한자 탁 성하고. 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오윤혜 씨한테 배워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사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오윤혜 씨를 통해서 또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극한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